냄새나 나 이렇게 못 살아. 노망든 할망구가 오줌도 못 가려. 아 더러워 죽겠네. 조금만 참아줘 제발. 내일 요양원장이 났다고 연락 왔어. 근데 인감 도장은? 도장 찾았어. 그거 없으면 건물 명의 이전 못한단 말이야. 이 노망난 노인네가 정신 멀쩡할 때 어디다 숨겨놨는지 온 집안을 뒤져도 없잖아. 지금 들으신 이 목소리, 강도나 사기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 뱃속으로 나 금지옥엽 키운 제 아들놈과 딸처럼 생각하라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이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늙고 병든 육신에서 풍기는 냄새는 역겨워하면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냄새만큼은 기가 막히게 맡고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니들이 정 그렇다면 내가 그 소원 들어주마. 대신 내일 아침 요양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니들이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생상 담소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따뜻한 눈빛으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병든 부모를 짐짝 취급하며 고려장 지낼 날짜만 세고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자식들의 그 추악한 속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한 연극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 정신을 놓은 척하며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그 지옥 같은 3일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결전의 날, 어머님은 자식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그야말로 역대급 복수를 감행하셨는데요. 오늘 영상은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 1분도 눈을 뗄 수 없으실 겁니다. 지금 밥상 차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볼륨을 높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이 기가 막힌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최순자. 올해 75된 늙은이입니다. 지금이야 동네 사람들이 최 회장님, 건물주님 하며 굽신거리지만 제 지난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술과 노름에 빠져 처자식 굶는 줄 몰랐던 위인이었죠. 그 인간이 덜컥 빚만 남기고 객사했을 때 제 등에는 갓 돌 지난 핏덩이 아들이 엎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를 배신한 아들 민수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무작정 아이를 업고 남대문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가진 기술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새벽 3시부터 생선 괴짝을 날랐습니다. 겨울이면 생선 씻는 물에 손이 꽁꽁 얼어 터지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생선 썩는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고요? 내 등 뒤에 있는 내 새끼 민수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넣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 귀퉁이에서 다불어 터진 1,000원짜리 국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 놈한테는 매일 아침 따뜻한 고깃국에 흰 쌀밥을 해 먹였습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넥타이 매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살아. 그게 제 유일한 소원이자 신조였습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시장까지 마중 나오고 엄마 냄새 하나도 안 나. 엄마한테는 맛있는 냄새나. 하며 제 거친 손을 잡아주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집에 오는 길이면 하루 종일 시장통에서 무시당하고 서름 받았던 기억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제 속옷은 구멍이 나서 너덜너덜해져도 기워 입었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시세로 한 30억쯤 된다고 하더군요. 그 건물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던 날 저는 남편 제사상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내 자식 민수 이제 흙수저 소리 안 듣게 해줄 수 있어. 그게 제 인생의 훈장이자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들어갔고 곧이어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참하고 싹싹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상견례 자리에서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신혼집, 강남의 30평 아파트 전세 제가 해줬습니다. 혼수,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최고급으로 다 맞춰줬습니다. 손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 제가 내줬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러더군요. 순자씨, 자식한테 너무 다 퍼주지 마.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도 부모 무시해. 그때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어떤 앤데.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법 없이도 살 애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와서 엄마 용돈 필요 없어. 고기 사드릴게가? 할 때마다 저는 됐다. 너희나 잘 써라. 엄마는 돈 많다. 하며 오히려 며느리 손에 봉투를 쥐어주곤 했으니까요. 그게 불행의 씨앗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70을 넘기면서부터였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걷기가 힘들었고 귀도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더군요.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냄비를 태워 먹거나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겁이 덜컥 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 모임 있는데. 아, 알겠어요. 갈게요. 근데 택시 타고 오시면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약 잘 드시고 관리하셔야 해요. 보호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시장 바닥에서 어떻게 버텨온 정신력인데 내가 치매라니. 옆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교환되는 찰나의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묘한 눈짓을 보냈고
며느리는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띠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하며 제잘거렸을 며느리가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더군요. 운전대를 잡은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말이야. 엄마 가지고 계신 그 건물 서류들 어디다 뒀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진단받고 나오자마자 묻는 첫 마디가 제 건강이 아니라 건물 서류라니요. 그건 왜? 제가 짐짓 모른 척 되묻자 아들이 당황하며 둘러대더군요. 아니, 엄마 이제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우리가 보관해 두는 게 안전하지 않나 해서.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는구나. 내가 정신줄 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입을 해 벌리고 침을 조금 흘리며 같은 말을 반복했죠. 밥 줘. 배고파. 방금 아침밥을 먹고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아침 드신 지 10분도 안 지났어요. 저는 못 들은 척 며느리를 멍하니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밥 좀 주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군요.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 왜? 어머니가. 이상해. 밥 드셨는데 또 달래. 나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 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엄마 아들 민수. 나 안 보여? 저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렸습니다. 몰라. 집에 갈래.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 쥐더군요. 와, 의사 말이 맞네. 진행 속도가 빠르다더니 하루아침에 이력이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 놀랐지?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확인해야 해. 내가 끝까지 나를 지켜줄지. 하지만 그 효심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물 한 컵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줌을 싼 것처럼 바지를 적시고 그 위에 주저앉았죠. 아이고, 시원하다. 방에 있던 며느리가 나오더니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어머니, 이게 뭐야? 며느리는 달려와 저를 일으키는 대신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 어머니 거실에다 실례했어.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엄마 괜찮아? 하며 수건을 들고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들이 이불에 지도를 그리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아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엄마 노망 났어? 화장실 놔두고 왜 여기다 싸?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좀 치워. 나 비위 상해서 못해. 아우 냄새나. 나보고 치우라고? 당신이 며느리잖아. 당신 엄마잖아. 요양보호사라도 부르든가 해야지.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부부가 서로 미루며 싸우는 동안 저는 차가운 물웅덩이 위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몸이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더러운 오물 취급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시려서였습니다. 결국 그날 제 젖은 바지를 갈아입힌 건 자식들이 아니라 제가 엉금엉금 기어서 욕실로 들어가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죽을 때까지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숟가락질을 서툴게 하며 밥알을 식탁 위에 흘렸습니다.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으며 입가에 양념을 묻혔죠. 그러자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아우 비위 상해. 밥맛 떨어지게 진짜. 그러더니 제 밥그릇을 확 뺏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냥 방에 가서 드세요. 예? 여보 그냥 둬. 환자잖아. 아들이 건성으로 말리자 며느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당신은 저게 넘어가. 애들 교육상 안 좋은 거 안 보여? 지우가 뭘 배우겠어. 며느리는 싱크대 구석으로 가더니 플라스틱 바가지에 찬밥 덩어리와 김치, 쪼가리, 먹다 남은 생선 가시를 대충 섞어 담았습니다. 마치 시골 개밥 주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쟁반도 없이 제 앞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드세요. 흘리지 말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 먹자. 이것도 내 자식이 준 밥이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그 개밥 같은 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데도 살아서 복수하려면 먹어야 한다고 되뇌며 씹어 삼켰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하우 자기들끼리 갈비찜을 먹으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 갈비 진짜 맛있다. 엄마 안 계시니까 식탁이 다 깨끗하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밤. 저는 자는 척하며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을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비추며 발소리를 죽여 들어왔습니다. 마치 도둑들처럼요. 여보 여기 확실해? 저번에 보니까 이쪽 서랍 열던데. 조용히 해. 깰라. 두 사람은 제 장롱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 여기도 없어. 아씨, 이 노망난 노인네가 도장을 씹어먹었나? 어디다 숨긴 거야? 아들이 욕설을 뱉었습니다. 노망난 노인네. 제 아들 민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내일 아침에 요양원 차 오기로 한 거 맞지? 9시에 온대. 제일 싼 방으로 했어. 어차피 정신도 없는데 비싼 데 갈 필요 뭐 있어. 잘했어. 근데 도장이 없으면 건물명에 이전 못하잖아. 일단 입원부터 시키고 천천히 찾아보자. 의사한테 말해서 좀 독한 약 써서 재워달라고 해. 그래야 우리가 집을 뒤지든 건물을 팔든 편하지. 독한 약을 써서 재워라. 제일 싼 방에 처박아둬라.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 냄새. 이 방에서 노인네. 냄새 쩔었어. 빨리 내보내고. 도배부터 다시 해야지 원. 며느리가 코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끝이야. 그 건물만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당신 사고 싶다던 그 외제 차 바로 뽑아줄게. 진짜지? 아싸. 여보 최고. 두 사람은 히히덕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끄흐.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피와 살을 깎아 먹여 키운 게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구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내 모든 걸 바친 제 인생이 너무나 가엽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 속옷 안주머니에 꿰매어 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놈이 그토록 찾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손에 쥐고 자식들이 자고 있는 안방 쪽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일이면 끝이라고 했지. 맞다. 끝이다. 하지만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인생이 될 것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습니다. 어머님들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 영상을 소개하면서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낳아준 부모한테 밥그릇을 뺏고 개밥 같은 찬밥을 던져줍니까? 저게 자식입니까? 짐승이지. 지금 댓글창에도 저런 불효 자식들 천벌 받아야 한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혈압 오르신다고 여기서 끄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뒷내용 궁금해서 현기증 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딸랑딸랑 눌러두세요. 그래야 목요일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결말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화병 나지 마시고 꼭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